시스코 시험 이론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해부학입니다. 해부학은 워낙 외울 게 많은 파트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오늘 배울 혈액순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해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혈액순환 완벽 정복에 도전해 봅시다. 자, 먼저 혈액순환은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죠. 체순환이라고 하는 전신순환과 그리고 작은 순환이라고 해서 폐순환으로 나눠집니다. 소순환, 대순환, 체순환, 폐순환으로 나눠집니다. 자, 체순환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심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모든 것들은 순환은 다 심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전체 혈액이 심장을 중심으로 도느냐 또는 심장을 거쳐서 폐를 중심에서 도느냐 따라서 이제 순환치기가 틀려집니다. 그러면은 먼저 심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보통은 심장은 뜨겁게 하트 모양으로 그리죠. 완벽한 하트는 아니지만 하트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조금 삐뚤한가 봅니다. 마음이 좀 삐뚤한가? 네, 이렇게 이제 심장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심장은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방실방실 웃고 있죠? 방실방실, 방실방실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이렇게 4개로 나누게 되죠. 자, 이제 그려주셨나요? 자, 방실방실 웃고 있는 심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지금 이렇게 그리는 과정에서는 이쪽이, 여기 쪽이 우쪽이지만 실제로 심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람을 이게 정면으로 이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좌쪽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우쪽이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 흔히 여기 공간을 자심장이라고 해서 자심방. 여긴 당연히 자심실이 되겠죠. 여긴 당연히 우심실, 우심방이 되겠죠. 예, 그러면 뭐 아주 쉽게 심장을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심장이 실제로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혈액을 뿜어낼 것인가? 흔히 우리 이제 그 집을 생각을 해볼까요? 조금 이제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뭐 집 구조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보통 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통해서 나가죠. 최종적으로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거실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흔히 심장에 혈액이 돌 때 가장 제일 처음에 나가는 곳이 보통 자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심실. 이 자심실을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나가게 되죠. 당연히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네, 깨끗한 혈액인 동맥이 보통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큰 동맥이라고 해서 대동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가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 전신 온몸을 통해 돌겠죠. 여러 가지 장기 온몸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큰 동맥도 가지만은 보통 세세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돌게 됩니다. 이 전신을 돌았던 혈액이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했다가 이제 이 온몸 전신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때는 정맥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그리고 노폐물이 많은 혈액을 담고 쭉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심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간다? 자, 실로 나왔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를 대정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주 쉽죠? 이게 뭐다? 우리 흔히 말하는 체순환이라고 얘기하는 전신순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신순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자, 심실로 나왔다가 어디로 도나요? 온몸을 돌죠. 온몸을 돌고 대동맥에서 나와서 온몸을 돌고 쭉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대정맥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우심방을 들어오는 게 바로 체순환, 전신순환의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장으로 들어온 이제 정맥혈은 우심방에서 어디로 이동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우심실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 이동한 혈액은 우심실을 통해서 또한 외부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이것은 폐로 나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 그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나갔던 동맥이죠. 어디로 쪽으로 갑니까? 폐 쪽으로 가니까 폐동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갔던 혈관은 폐를 통해서 다시 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신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폐정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동맥혈이 흐르겠죠? 그럼 이 동맥혈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맥혈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심방에 들어왔던 정맥혈은 다시 우심실로 들어가서 뭐 여기서 이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심실에서 나와서 나오는 이 폐동맥에 흐르는 혈은 정맥혈인가요? 동맥혈인가요? 네, 정맥혈이죠. 이게 조금 특징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정맥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CO2라고 얘기하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혈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심실, 심실에서 나온 폐동맥을 거쳐서 나온 혈액이 폐를 거쳐서 다시 어떻게 될까요? 폐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떤 혈이 흐를까요? 당연히 동맥혈이 흐르겠죠. 조금 헷갈리시나요? 자, 전체 그림을 그려보시다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통 체순환이라고는 전신순환은 자심실에서 들어갔다고 하면은 폐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폐순환은 보시면은 우심실에서 나와서 여긴 전신을 도는 것이 아니라 이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죠.
그리고 폐를 거쳐서 깨끗하게 순환된 혈액이 폐 정맥을 통해서 다시 자신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 이것이 전체 혈액순환의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 영상에서 보셨던 이제 체순환과 폐순환 한번 그려보셨죠? 전체적으로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심실에서 나왔던 혈액이 전신을 돈다고 했죠. 이때 이 전신 안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혈액이라는 것 자체가 피화되고 살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살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소화기관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요. 자, 식도를 통해서 들어간 음식물이 위, 소장, 췌장, 간에 또 축적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소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혈액이 이제 혈액이 깨끗한 대동맥의 혈액이 이렇게 소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혈액들은 처음에 이렇게 깨끗한 동맥혈이 흐르겠죠. 하지만 이 소장을 통해서 나간 혈액은 어디로 존재를 합니까? 예, 이것들이 최종적으로는 뭐 전신에 퍼지기도 하지만은 간에 축적을 시켜 놓죠. 뭐 글루코스의 형태든 어떻든 이렇게 간에 축적을 시키고 다시 또 간에서 이제 배출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대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이 소장 속에 들어온 빨간 깨끗한 동맥혈이 여기 이 소장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노폐물이 거쳐진 정맥혈로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간을 통해서 나가는 형태가 이제 이렇게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 부분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문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를 흔히 문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과 소장 사이에 들어가는 문맥. 그래서 여기를 간문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문맥. 네. 그래서 실제로 간문맥에서 흐르는 피는 뭐다? 정맥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간은 동맥을 공급하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네. 따로 또 간은 대동맥에서 들어오는 혈관이 따로 있어서 실제로 간에서는 이렇게 대동맥에서 들어오는 피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나중에 푸실 때 보시면은 간문맥에 흐르는 피는 뭐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소장에서 들어왔던 깨끗한 대동맥의 혈이 이 문맥을 통해서 걸러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맥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심장에서 보시면은 여기 방실이 있었죠. 그럼 이 방실의 여기 부분은 이렇게 딱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기에는 이제 보통 판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판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판막입니다. 판막. 그래서 여기 있던 혈액이 위로 솟구치지 않게끔 막는 판막을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방실 사이에는 판막이 있겠죠. 판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판막의 형태에 따라서 보통 2000판과 3000판이라고 나누는데 보통 판막은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평면을 보실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혈관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겠죠. 이 동그란 혈관에 판막이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이거를 2000판이라고 얘기하고요. 혈관에 판막이 이렇게